자, 이제 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칠곡시민연대가 정의용 현직 의원, 국민의힘 현직 의원에 대해서 자,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민주당 조지죠. 하지만 국민의힘에도 잘못된 국회의원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4월 총선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시, 이게 부동시가 뭐냐? 저도 처음에 얼핏 보니까 부동산인 줄 알았어. 아니까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시력 차이가 굉장히 큰 거. 그걸로 병역 면제, 병역 면탈 의혹을 바로 칠곡시민연대, 경상북도에 있는 칠곡시민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자,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로 지금 병무청에 연결해 보니까 요 시기에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틀 만에 1995년 2월 17일에 갑자기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CG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정의용이 현직 국회의원 아니 넘기지 말아보세요. 방금 전 거. 네, 이 사람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랑 동갑입니다. 1976년생이에요. 네, 저분은 세월을 정통으로 맞으셨나 봅니다. 네, 아무튼 정의용이 판정받은 부동시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 시력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짝눈이란 얘기인데, 자, CG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칠곡시민연대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1995년 2월 15일에 이 정의용이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네?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이틀 만에 군면제 판정을 받아요. 사유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시력 차이가 크다. 예? 아니 여러분, 저도 다 군대 갔다 오고 저도 다 병무청 가서 신검 다 받았는데 이렇게 일찍 신검 받습니까? 예? 이거 좀 약간 이상해. 이거부터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틀 만에 신검을 받아서 군면제 판정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며칠 뒤에 경북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군대를 안 갔으니까 5년 뒤에 바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비서로 활동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비서로 활동하는 동안 운전을 했대요. 그럼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군면제는 1995년에 군면제를 받았는데 6년 뒤에 2001년 4월 14일에 정의용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자, 이게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오늘 칠곡시민연대 기자회견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자, 내가 그 장애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장애 신청을 안 받은 상태에서 군면제 판정을 받은 거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자, 그럼 그 기자회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칠곡시민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팩트에 기초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상호 비방 등을 중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칠곡시민연대는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에게 부동시와 관련한 의혹으로 좌우 시력이 기재된 초, 중, 고 생활기록부와 운전면허 취득 경위와 운전면허증, 그리고 김남국 포임 입법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1월 30일까지 공개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아 해소는커녕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몇 분 걸립니다. 자신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체력 검사로 시력을 측정하면서 오른쪽 눈이 약신 걸 알았으나 알겠습니다. 아들의 장애가 알려지는 게 싫었던 부모의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의용 부친은 2001년 4월 별세했는데 그보다 약 6년 전인 95년 2월 17일 정의용이 장애 등급을 받지 않고 병무청으로부터 어떻게 면제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칠곡시민연대는 이에 정의원이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 후 불과 이틀 만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확실히 소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부동시 병역 면제자가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느냐는 점을 당 차원에서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채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공천 배제 기준 4가지 중 병력 비리 부분의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 요구한다. 정의용 의원이 답하지 않은 것들을 당 차원에서 조사하고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답해주기 바란다. 2024년 2월 5일 칠곡군 시민연대. 참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데 저 교수님이 머리를 묶으셨다고 머리 묶으면 좌파 아니냐. 예, 그건 정말 잘못되신 생각입니다. 저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파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그런데 성기범 PD도 옛날에 머리 묶었습니다. 머리 묶는다고 다 좌파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머리 묶었다고 좌파래. 머리 묶었다고 좌파 아닙니다. 네, 저분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네, 일단 다음 기사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 기사가 아까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의용의 이야기 아니냐. 자, 이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정의용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정의용 얼굴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이 1976년생입니다. 1976년생. 네? 이분은 나랑 동갑인데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사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꼴에 군인의 꿈, 약시로 인해 좌절, 장애인 관련 입법 주력. 저에게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세상이 원래의 세상이었으니까 크게 불편한지 모르고 지냈어요. 정의용의 어릴 적 꿈은 원래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군인이 되면 정치도 할 수 있다고. 이제 군인의 목적이 정치 군인이었구만. 군인이 되면 정치도 할 수 있. 뭐 서울에 보면 뭐 하나회요? 자, 꿈이 좌절된 이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약시이기 때문이다. 정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발견하지 못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체력 검사로 시력을 측정하면서 알게 됐다. 아니, 안 보였다며. 안 보였는데 시력 검사할 때 알았어?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상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정의용 의원의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부모님께서는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셨다면서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으셨던 것 같다. 아니, 싫었으면 아무튼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국 정의용 의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그 CG 한 번만, 그 날짜 CG 한 번만 좀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냐? 2001년 4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무려 6년 2개월 전에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아니,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려지는 게 싫었다며. 그러면서 6년 뒤에나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람이 군 면제는 또 받아요? 예? 여러분, 이게 얘기가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 칠곡시민연대가 국민의힘에 이거 관련해서 좀 공천관리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엄정한 심사를. 예? 자, 또 감사한 분들 좀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진님 10,000원 감사드리고요. 네오온니님 30,000원 감사드립니다. 장신, 장사의 신, 순이네 네, 10,000원 감사드리고요. 김세희 화이팅 20,000원 감사드립니다. 배현주님 10,000원 감사드리고요. 이윤진님께서 힘내라 힘 네, 50,000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의용이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도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도 밝히란 얘기 있었죠. 바로 김남국 코인 그 핵심인 바로 위메이드가 21대 국회에 무려 14차례나 방문했는데 의원실은 우리와 무관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소제목에 보이세요? 가상자산 소관 정무위 의원실들 방문 입법로비 의혹도 제기 정의용 이름 나오죠. 위메이드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탄원서 요청했을 뿐. 여러분, 탄원서 요청할 정도면 보통 가까운 사이 아니죠. 잠깐 제목 넘기지 말아봐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정의용은 정무위 소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의용은 정무위 소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기사 내용. 네, 방문 내역을 보면 위메이드 측은 지난해 11월 29일 김성주 의원실, 30일 김종민 오기영 의원실, 12월 12일 윤창현 의원실, 28일 김한규 양정숙 의원실 등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했다. 정의용 의원은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여러분, 탄원서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탄원서 안 받죠. 근데 더 재미난 사실, 이 기사에서 더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게요. 자, 주로 위메이드가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서 국회의원실을 오갔는데 주로 당연히 이 가상자산 상장 폐지를 담당하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심지어 언제 만났냐? 2022년 11월 24일 이후부터 만났다. 근데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2년 11월 24일 이후부터 위메이드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자, 100만 번 양보해서 그러면 정의용이 전반기에 이제 원래 2년 동안 이게 상임위를 하거든요. 전반기에는 얘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얼추 과학기술이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일단 정무위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중요한 사실은 2022년 11월 24일 이후부터 위메이드가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정의용이는 2022년 7월부터 어디로 상임위 활동을 했냐? 여러분, 정말 가상자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예? 아니, 암호화폐랑 농림축산식품위원회랑 무슨 상관이냐고. 예?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위메이드랑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아니,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사람이 왜 암호화폐 업체에 왜 탄원서를 써줍니까? 예? 아니, 농사 짓다가 암호화폐 캐요? 예? 땅을 파서 그게 암호화폐 그 채굴행입니까? 예? 소 기르다가 음메 하고 이렇게 소 젖으로 암호화폐가 나오나? 예? 이게 바로 지금 이 정의용이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전반기에 왜 가까운지가 의심되는 게 바로 다음 기사입니다. 정의용이가 전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다름 아닌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법을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딱 누가 떠오릅니까? 김남국이가 떠오르죠. 김남국이. 예?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후반기에서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들어갔는데 탄원서 써달라, 위메이드가. 아니, 오죽 가까우면 탄원서까지 써줍니까? 예? 이런 수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경북 고령 칠곡 성주 이쪽에 좋은 국회의원님들 없습니까? 후보들 없어요? 예? 정말 훌륭하신 분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정국에 진짜 길거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청문회 때 유일하게 싸웠던 사람 없습니까? 내가 오늘 솔직히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출판 기념회에 내가 기가 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옆에 출판 기념회에 떡하니 유영아랑 허원재가 앉아 있어. 응? 여러분들이 주간조선 유영아가 했던 리포트를 그 보도를 한번 보세요. 허원재 박근혜 대통령님이 따로 불러서 밥을 사줬대요. 김재수랑 허원재랑 누구랑.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판 때마다 방청석에 항상 와 있었다. 아, 한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재판장, 한겨울에 히터 나오는 재판장에 매일 방청석에 나와준 그 사람이 고맙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영아가 대구시장 선거 나올 때 그 캠프에 항상 와 있던 멤버들이었습니다. 예? 결국 유영아를 위한, 유영아에 의한, 유영아의 출판 기념회였습니까? 왜 허원재가 거기 앉아 있냐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반대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한겨울에, 한여름에 폭우 쏟아져 맞아가면서 그 강추위 맞아가면서 고생했던 분들, 그분들보다 허원재, 김재수 이런 사람들이 더 고마운 겁니까? 이거 다 유영아가 장난질 친 거다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간조선의 보도에도 분명히 나오죠. 김세희가 25억 대구사저 마련해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다. 이 중에 15억은 갚았으나 10억은 빨리 갚도록 하겠다. 기사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10억 빨리 갚도록 하겠다가 주간조선 기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재판장에 방청석에 항상 나와준 허원재가 더 고마워요? 네? 아스팔트에서 그 고생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한테 유영아 씨는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자, 이번에 대구 출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보여드릴게요. 네,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말난 김에 이완영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완영.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그 청문회 때 정말 다 비겁해서 같은 새누리당 같은 뭐 거기 다 등 돌리고 있을 때 이완영 의원 단 한 명만 박근혜 대통령님 위해서 싸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이 일부러 놀리려고 이완용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비슷해서요. 이지랄까지 그 조롱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언제까지 이런 상처받고 정희용 참 이제는 우리가 세상 올바르게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네? 내가 억울해서 못 참겠어.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진실과 정의의 편에 싸우겠습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여러분들 꼭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권력에 아첨하거나 권력의 눈치 보지